조선 중기 한양 최고급 기방 춘향각. 2년 감히 손님께 말대꾸를 해. 춘향각 주인의 매서운 뺨을 맞고 쓰러진 소녀. 그녀의 이름은 월아. 겨우 16살에 기생이 된 그녀는 다른 기생들과 달랐습니다. 시를 읽을 줄 알았고 붓글씨도 아름다웠으며 무엇보다 굴복하지 않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기생 주제의 몸값을 높이려고 내가 뭔데. 하지만 오늘 밤 월아는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저들을 모두 발밑에 무릎 꿇리겠어. 이것은 한 기생의 불가능해 보이는 복수와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3일 후 춘향각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박지훈.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한 20대 젊은 관료. 그는 동료들에게 끌려와 억지로 기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말고 좀 즐겨봐. 맞아. 앞으로 궁궐에 들어가면 이런 재미도 못 볼 텐데. 하지만 박지훈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월아가 조용히 차를 우리고 있는 모습이었죠. 저 아가씨는 다른 분들과 좀 다르군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저분, 혹시 그를 아실까요? 동료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기생이 글을 안다고? 하하하! 하지만 박지훈은 진지했습니다. 그는 월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실례지만 이 시의 다음 구절을 아시나요? 그가 써내려간 것은 당나라 이백의 유명한 시였습니다. 상전명월광. 월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붓을 들어 아름다운 글씨로 써내려갔습니다. 외시지상상. 거두망명월. 저두사고양. 땅 위에 내린 서리인가 의심하여 고개를 들어 밝은 달을 바라보니 고개를 숙이며 고향을 그리워하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지훈의 눈이 크게 떠졌고 동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정말 그를 아시는군요. 그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글씨로. 그날 이후 박지훈은 매일 밤 춘향각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적은 기생을 끼고 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아와 시를 논하고 학문을 토론하는 것이었죠. 월아야, 대체 어떻게 이런 깊은 학문을 익혔니? 어린 시절 몰락한 양반집 서자였던 아버지께서 몰래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집안이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기생이 된 거구나. 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이 신분을 벗어나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박지훈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재능 있는 여인이 기생으로 썩어야 한다니. 한 달 후 박지훈이 월아에게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월아야, 나와 함께 도망치지 않겠니? 뭐라고요? 내가 몸값을 치러주고 너를 데려갈게. 그리고 박지훈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내 첩이 되어다오. 월아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요? 저를 첩으로요. 월아야, 내 마음을 알잖아. 하지만 내 신분으로는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단다. 안 돼요. 월아의 단호한 거절에 박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왜? 내가 싫은 거야. 아니에요. 나리를 좋아해요. 하지만 월아가 눈을 번쩍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첩이 아니라 정실 부인이 될 거예요. 그것도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거예요. 그게 무슨... 지켜보세요. 3년 안에 제가 어떤 자리에 오르는지. 그날 밤 월아는 은밀히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정보 수집. 기방을 찾는 고급 관료들의 대화를 엿듣고 그들의 약점과 비밀을 파악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인맥 구축. 권력자들의 아내나 딸들과 접촉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 재능 어필. 시와 서예, 그리고 뛰어난 지략으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좌의정 김선달의 부인이 직접 춘향각을 찾아온 것입니다. 월아라는 기생이 있다지요? 예, 마님. 하지만 그 아이는 제가 직접 보겠어요. 월아가 나타나자 좌의정 부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소문대로 아름답고 똑똑하군요. 그런데 혹시 자수도 할 줄 아나요? 물론입니다, 마님. 월아는 즉석에서 아름다운 매와 자수를 놓아 보였습니다. 그 솜씨에 좌의정 부인이 감탄했습니다. 이런 실력이라니 우리 집 교수들에게 자수를 가르쳐 줄 수 있겠어요?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좌의정 부인을 통해 월아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곧 데비전에서도 그녀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월아가 궁궐에 들어가는 날이 왔습니다. 데비는 월아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임금이 데비전에 문안을 드리러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그리 열심히 보고 계시옵니까? 아, 전하. 마침 잘 오셨어요. 이 아이의 시를 한번 보세요. 임금이 월아의 시를 읽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깊이 있는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저 기생이 지었어요. 임금의 시선이 월아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번개 같은 느낌. 임금은 한 번에 월아의 특별함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대 정말 특별하군요. 임금은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런 재능을 가진 인재를 기생으로 두어서는 안 되겠소. 궁중에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겠소. 마마, 하지만 신분이. 신분은 내가 정하는 것이오. 오늘부터 이 아이는 제덕궁녀로서 궁중의 문화와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시오.
월화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생에서 궁녀가 된 것입니다. 궁중에서 월화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왕자들의 교육을 담당하며 뛰어난 교육법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외국 사신들과의 문화 교류에서 탁월한 외교 감각을 발휘하여 국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궁중 여성들의 교양 교육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하루가 다르게 궁중의 활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금은 날이 갈수록 월화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월화의 조언 없이는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겠소. 6개월 후 임금이 월화에게 고백했습니다. 월화야, 나는 그대를 은혜하오. 전하, 내 후궁이 되어다오. 아니, 그것도 부족하오. 그대는 임금이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대는 내 왕비가 되어야 하오. 월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마마, 신첩은 아니요. 이제 신첩이 아니라 신이라 하시오. 그대는 이 나라의 왕비가 될 뿐이니까. 즉위식 날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기생이 왕비라니. 하지만 그분의 재능은 정말 뛰어나다던데. 임금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분이니까. 즉위식이 끝난 후 왕비가 된 월화는 특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춘향각의 모든 사람들을 궁궐로 불러들이시오. 춘향각 포조와 기생들이 떨며 궁궐에 나타났습니다. 마마, 소인들이 무슨 잘못을? 월화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천한 기생 월화가 아닌 조선의 왕비 월화였습니다. 기억하느냐? 기생 주제의 몸값을 높이려고 내가 뭔데? 라고 했던 그 말을. 춘향각 주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복수하지 않겠다. 대신 월화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춘향각의 모든 기생들을 해방시켜라.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어라. 내가 겪은 고통을 다른 여인들은 겪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박지훈, 그는 월화가 왕비가 된 소식을 듣고 궁궐을 찾아왔습니다. 월화야, 아니 마마, 정말 해내셨군요. 지은 오라버니, 월화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3년 전에 약속했잖아요. 제가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거라고. 정말 대단해요. 당신은 정말. 이제 우리는 평등해요. 아니, 제가 더 높은 자리에 있네요. 두 사람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월화는 박지훈을 고위 관직에 임명하고 그를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신하로 삼았습니다. 5년 후 왕비 월화는 조선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왕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여성 교육 진흥책으로 조선의 문화 수준을 크게 높였으며 기생제도 개혁을 통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뛰어난 외교 감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은 물론 더욱 돈독한 협력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문덕왕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재능이 운명을 만든다. 월화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최고의 성공 신화가 되어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어디에서 시작했든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든 꿈을 향한 의지와 끊임없는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월화처럼 당신도 자신만의 왕관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는 어떤 역사 속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